오늘 아침 화장실에 다녀오셨습니까? 그냥 지나치기 쉬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이 한 가지 질문 안에 여러분의 하루 전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세수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어젯밤에도, 그제 아침에도, 그 전날 점심 이후에도 결국 화장실에서 빈손으로 나왔다는 사실이요. 힘은 좋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이런 경험은 어떻습니까? 겨우 조금 나왔어도 딱딱하고 작아서 오히려 더 찝찝한 기분으로 화장실 문을 나서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 묵직하고 불쾌한 느낌이 하루 종일 배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밥을 먹어도 시원하지 않고 손주들과 놀아도 뱃속이 신경 쓰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하고 바라셨던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 원래 이런 거 아닌가? 그냥 참고 사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고요. 저는 오늘 그 생각부터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변비는 절대로 그냥 나이가 아닙니다. 정확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하나씩 이해하면 반드시 나아집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알아가시겠습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마지막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경고 신호도 말씀드릴 테니 절대 도중에 끄지 마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진료했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70이 넘으셨는데 참 단정하고 꼼꼼한 분이었습니다. 평생 교육 쪽에서 일을 하셨고 퇴직하신 뒤에도 동네 경로당에서 가장 활발하게 지내셨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채소 위주로 밥을 챙겨 드시고 건강 정보에도 늘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유산균도 빠뜨리지 않으셨고 식이섬유가 몸에 좋다는 말을 들으면 꼭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가장 건강에 신경 쓰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틀에 한 번이었습니다. 좀 불편하긴 한데 원래 나이 들면 이렇다고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흘이 되고 나흘이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은 길어졌는데 결과는 점점 없어졌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도 배가 꽉 찬 느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산책을 나가도 뭔가 아랫배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건강 잡지에서 읽으신 대로 하셨습니다. 채소를 더 드시고 요거트도 2컵으로 늘리셨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것은 전부 더 드신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채소를 더 먹었더니 오히려 배가 더 빵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가스가 심해지고 복통이 생겼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것을 열심히 했는데 왜 더 나빠지는 건지 그 답답함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결국 약에 의존하게 되는 건 아닌가. 아이들한테 말하기도 창피하고 혼자 약국 앞을 기웃거리는 것도 민망하고 어르신한테는 이게 단순한 신체 불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존감의 문제였고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외로움의 문제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잘못하신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다만 순서가 틀렸을 뿐입니다. 그 순서를 바로잡으면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 어르신 이야기는 잠시 후 다시 이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장이 느려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물을 적게 마셔서 또는 채소를 적게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뿌리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장은 마치 살아있는 호수처럼 끊임없이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안에 있는 것들을 아래로 밀어냅니다. 이것을 연동 운동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움직임이 빠르고 힘차서 하루 이틀이면 음식이 소화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꿈틀거림이 조용해집니다. 사흘, 나흘이 지나도 장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가 갑자기 좁은 국도로 바뀐 것과 같습니다. 차는 달리고 싶은데 길이 좁아진 겁니다. 여기에 두 번째 변화가 더해집니다. 우리 장은 뇌와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장도 함께 움직이고 마음이 긴장하거나 불안하면 장도 같이 굳어버립니다. 이것을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신경의 조절 능력이 예전 같지 않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장이 어느 정도 버텼는데 지금은 작은 변화에도 장이 금방 반응합니다. 퇴직 이후에 변비가 갑자기 생겼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바쁘게 일하던 시절에는 몸도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생활 리듬이 있었는데 퇴직 후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 활동량이 줄고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무기력감이나 외로움 같은 감정이 조용히 자율신경을 흔들어 놓습니다. 장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배변을 하려면 배와 골반 근육이 함께 협력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근육들도 나이가 들면 약해집니다. 같은 힘을 줘도 예전처럼 효과적으로 밀어내지 못합니다.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는데 손의 힘이 예전만 못한 것처럼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천천히 일어납니다. 2단계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채소를 더 먹었는데 오히려 더 나빠졌을까요? 식이섬유는 장 안에서 물을 흡수하면서 부피가 커집니다. 변의 양을 늘리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원리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장이 충분히 움직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이 느린 상태에서 갑자기 양만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막힌 도로에 차를 더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막힌 곳이 더 심하게 막히고 그 자리에서 음식이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깁니다. 그게 배가 빵빵해지고 복통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거꾸로 해석하고 있을 뿐입니다. 해답은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장 움직임을 먼저 살리고 그 이후에 식이섬유를 서서히 늘리는 것. 이 순서가 핵심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 신호를 지나칩니다. 배변 횟수가 줄어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지나칩니다. 원래 나이 들면 좀 줄지 않나 하고요. 그러다가 점점 배변 사이 간격이 벌어집니다. 이틀, 사흘, 나흘. 처음에는 불편하기만 하던 것이 이제는 하루 종일 뱃속이 무겁고 식욕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변 자체가 달라집니다. 딱딱하고 작아집니다. 힘을 줘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화장실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나오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생깁니다. 이게 반복되면 치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범위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바로 가셔야 합니다. 선홍색이면 치질일 가능성이 있지만 검붉거나 검은 변은 장이나 위장에서 피가 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먹는 양이 줄지 않았는데 체중이 갑자기 빠진다면 이것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암을 포함한 심각한 질환이 이런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변비와 함께 구토가 동반되거나 심한 복통이 생긴다면 그날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장이 막혀있는 장폐색 상태일 수 있으며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가시던 분이 갑자기 4일, 5일이 지나도 전혀 감각이 없다거나 반대로 갑자기 묽은 변이 계속된다면 그것도 검사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배변 습관이 이유 없이 변한 것, 이것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2주 이상 성실하게 실천하셨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수한 형태의 변비는 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변비라고 가볍게 생각하다가 뒤늦게 큰 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자, 이제 집에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 200ml, 종이컵 한 잔 분량을 따뜻하게 드십시오. 여기에 소금을 작은 숟가락으로 평평하게 한 번, 약 2g 정도를 넣고 녹여서 드십시오. 식사 전, 아무것도 드시기 전에 이것을 먼저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소금물이냐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체액은 약 0.9%의 염분 농도를 유지합니다. 병원에서 링거를 맞으실 때 쓰는 생리식염수가 바로 그 농도입니다. 그냥 맹물을 마시면 몸이 너무 빠르게 흡수해버립니다. 장에 닿기도 전에 혈액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이 농도의 소금물은 다릅니다. 몸과 농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장 안에 더 오래 머뭅니다. 수분이 장 안에 충분히 있으면 변이 딱딱하게 굳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소금 안의 나트륨과 염소 이온이 장 점막을 직접 자극해서 잠자던 연동 운동을 깨웁니다. 마치 엔진 시동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따뜻한 온도도 함께 장을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차가운 물은 오히려 장을 수축시킬 수 있으니 반드시 따뜻하게 드십시오. 처음 시작하실 때는 물 100ml에 소금 1g, 절반 용량으로 시작하시고 일주일 뒤에 양을 늘리십시오. 소금은 일반 정제 소금보다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처럼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한 잔에 들어가는 나트륨은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섭취량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혈압이 매우 높거나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신 후에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식사에 관한 역발상입니다. 채소를 더 먹었는데 오히려 더 불편해지셨다면 지금 당장 채소 섭취를 절반으로 줄여보십시오. 그리고 달걀, 생선, 두부처럼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위주로 2주간 드셔보십시오. 단백질은 몸에서 95% 이상 흡수됩니다. 장에 남는 찌꺼기가 적어서 장이 쉬면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장 움직임이 살아난 다음에 채소를 서서히 늘리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 이것이 역발상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좋은 기름을 조금 추가하십시오. 기버터 또는 코코넛 오일을 아침 식사와 함께 작은 숟가락으로 하나 드십시오. 기버터는 버터에서 수분과 단백질을 제거한 순수 지방으로 소화가 매우 빠릅니다. 기름 성분이 장점막 위에 윤활 작용을 해서 변이 장벽에 달라붙지 않고 미끄러지듯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빵에 발라 드셔도 되고 밥에 조금 섞어 드셔도 됩니다. 하루 한두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마그네슘을 챙기십시오. 마그네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장을 돕습니다. 장 안으로 수분을 끌어당기고 장 근육이 부드럽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도록 돕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60% 이상이 마그네슘을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장에서의 미네랄 흡수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챙겨야 합니다. 호박씨, 아몬드, 시금치, 검은 콩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약국에서 마그네슘 보충제를 구하셔서 하루 200에서 400mg 정도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십시오. 다섯 번째, 아침 식사 후에 몸을 움직이십시오. 밥을 드시고 나면 위장이 반응하면서 대장이 내용물을 아래로 밀어내는 자연스러운 반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사이를 활용하십시오. 밖에 나가실 수 있다면 20분에서 30분 가볍게 걸으십시오. 빠른 걸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걷는 동작 자체가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장을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리듬이 장을 깨웁니다. 나가기 어려우신 날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누운 자세에서 배꼽 주변을 양손으로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십시오. 대장의 방향을 따라 내용물을 아래로 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이불 안에서 눈을 뜨자마자 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실 습관도 바꾸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 아침 식사 후에 화장실에 가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몸의 리듬을 가르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5분 안에 나오지 않으면 그냥 나오십시오. 오래 앉아서 힘을 주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치질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병에 앉으실 때 발 아래에 작은 발판을 놓아서 무릎이 배꼽보다 약간 높아지게 해주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에 가까워질수록 직장과 항문이 이루는 각도가 배변에 더 유리해집니다. 시중에서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이가 올 때 절대 참지 마십시오. 자꾸 참으면 몸이 신호 보내는 것을 포기합니다. 변이 쌓여 있어도 뇌가 신호를 안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만성으로 굳어지는 시작점이 됩니다. 여섯 번째, 수분을 드시는 방법을 바꾸십시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장에 수분을 더 오래 공급합니다. 식사 중에는 한두 모금으로 줄이시고 식후 30분이 지난 뒤부터 천천히 드십시오. 차가운 물보다는 산곤이나 따뜻한 물을 드십시오. 녹차나 홍차는 수렴 작용이 있어서 변을 굳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민들레차, 생강차, 감초차 같은 허브차는 잔군동을 도와주는 성분이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잠을 충분히 주무십시오. 이것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깊은 수면 중에 장을 정비합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장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내용물을 아래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고 난 다음 날 아침에는 자연스럽게 배변 신호가 오는 것입니다.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만성 변비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 자체가 변비 치료의 일환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 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저와 처음 이야기를 나누신 뒤 어르신은 두 가지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 그리고 채소를 줄이고 달걀과 생선 위주로 드신 것, 그것만으로 5일 만에 처음으로 화장실에서 시원함을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는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배가 빵빵했던 느낌이 사라지고 식사가 맛있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무렵 어르신은 걷기도 추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가 편해지니까 하루가 달라지더라고요. 아침 식사가 맛있어지고 오후에 경로당에 가는 발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밥 먹고 나면 늘 뭔가 무거운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오랫동안 안 나갔던 친구 모임에 다시 나갔습니다. 웃고 이야기하다 보니 마음도 가벼워지고 그것이 또 몸에 좋은 영향을 준 것 같다고요. 몸과 마음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이 나이에 처음으로 몸으로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장에는 뇌 다음으로 많은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장과 뇌는 미주신경이라는 통로를 통해 양방향으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장이 굳고 반대로 장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퇴직 이후의 변화, 자녀들이 독립하는 것, 오래된 친구를 잃는 것, 사회적 역할이 줄어드는 것, 이런 변화들이 마음에 조용히 쌓이고 그것이 장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변비는 단순히 먹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취미를 갖는 것, 충분히 자는 것, 이 모든 것이 장 건강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 어르신은 오늘도 아침마다 따뜻한 소금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기다려진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화장실 생각만 해도 답답했는데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진다고요. 여러분, 변비는 절대로 그냥 나이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조용하고 느리게 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지금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오늘 기억하실 것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드십시오. 물 200ml에 소금 약 2g. 이것이 잠든 장을 깨우는 가장 간단하고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채소를 더 먹었는데 오히려 불편하시다면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채소를 줄이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위주로 드시면서 장이 회복할 기회를 주십시오. 순서가 중요합니다. 셋째, 몸을 움직이십시오. 아침 식사 후 20분 걷기 또는 누운 채로 5분 복부 마사지, 잠도 충분히 주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변에 피가 보이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거나 심한 복통과 구토가 함께 온다면 오늘 바로 병원 예약을 하십시오. 생활 습관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가 편해야 마음도 편합니다. 하루 한 잔의 따뜻한 소금물이, 아침 20분의 가벼운 산책이 여러분의 장을 바꾸고 하루를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께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아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몸은 지금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